하겠습니다. 페이지 202페이지고요. 202페이지부터 가고 오늘은 이제 민주주의의 역사, 즉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주별로 배우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거를 한번 맥락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공부할 때 숲을 보느냐 나무를 보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뭘 볼 줄 알아야 돼? 둘 다 볼 줄 알아야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보고 있는 게 숲인지 나무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 맥락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우리가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1차 세계대전이죠. 1차 세계대전 다음에 뭐 배웠죠? 대공황을 배웠고요. 대공황이 배우고 난 다음에 전체주의를 배웠죠. 전체주의를 배운 다음에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우리의 흐름으로 보면 냉전으로 가야 되는데 3차는 아니고요. 냉전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멈췄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일단 흐름을 보면 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과 동맹국으로 나눠 싸우다가 연합군이 이겼죠. 누가 물자를 많이 생산해서 지원을 했죠? 미국이 엄청난 물자를 생산해서 지원했죠. 즉 생산 시설을 늘렸고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야. 그 말은 즉슨 전쟁이 끝난 뒤로도 엄청나게 많은 생산량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생산량이 만들어지니까 대량 소비, 즉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열립니다. 풍요로운 시대가 잠깐 열려요. 하지만 그 시대가 오래가지 못하고 탁 맥이 끊기죠. 1929년 대공황을 마주하면서 과잉 생산으로 인해 경제가 폭삭 망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미국같이 그래도 규모가 좀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이걸 극복하려고 하죠? 그죠? 뉴딜 정책이라는 걸로 이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하죠. 수요를 증진시키면서 어떻게든 버텨나가 보려고 하고요. 식민지가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블록 경제, 즉 식민지와 본국을 하나의 경제로 내 물건 사가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버텨나갑니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크지도 않고요. 식민지도 없었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 같은 나라들은 다른 길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다른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주의가 발생하게 되죠. 전체주의가 무슨 뜻이냐? 전체가 개인보다 더 중요하다. 즉 나치즘, 파시즘, 군국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전체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자, 봐봐. 우린 지금 완전히 폭삭 망했어. 근데 과거의 영광을 찾고요. 우리는 원래 위대하고 우월한 존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뭘로 가게 되는 거야?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게끔 하는 거죠. 즉 우리가 더 우월한 민족이고요. 나치즘을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 민족은 더 우월하고 우리에겐 더 넓은 땅이 필요하고 저것들은 열등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약육강식으로 가야 되겠지. 우리가 저것들을 뺏어야겠다. 저것들을 정복해야겠다. 즉 전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뭘로 시작이 되죠? 2차 세계대전, 즉 폴란드를 치면서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연합군과 추축국으로 싸우게 되죠. 추축국.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연합군이 이기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제 힘센 친구 둘이 기싸움하는 게 뭐야? 냉전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췄습니다. 2차 세계대전. 왜냐? 1차에서 2차까지 배워오면서 우리가 시간 흐름으로 따라왔는데 이 시간 흐름 속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가치들이 몇 개 있단 말이지. 첫 번째로 민주주의. 두 번째로 인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로 민주주의. 두 번째로 인권과 관련된 개념을 따로 빼서 이제 주제별로 이것들을 배우고 다시 시간 순으로 따라 들어갈 거야. 민주주의는 왜 중요한 개념이 됐을까, 저 당시?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정치, 통치 체제라고 생각을 하고 살지만 민주주의는 인류의 보편적인 통치 체제가 된 게 오랜 기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차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라는 거지. 즉 기존에는 누구에게는 없었죠?
여자들에게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 없었고 성인 남성이라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고 넘어갈 거고요. 인권은 왜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게 됐을까? 학교 말고요. 학살. 히틀러가 자행했던 대량 학살, 일본이 자행했던 대량 학살들을 보면서 인류 본질적 가치인 인권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가는 거죠. 유대인을 수백만 명을 학살을 했죠. 그 다음에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일본은 난징 대학살 수십만 명이라고 이제 추정되기도 하는 대량 학살을 했다라는 거야. 즉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또는 인간이 이렇게 학살할 수 있는 권리가 대체 누구에게 있느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권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거고요. 플러스 알파로 인권을 볼 때 노동자들의 인권 같은 것도 같이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할 건 뭐야? 민주주의 요 하나만 오늘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들 없으니까 집중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우리 큰 주제는 민주주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민주주의의 의미, 민주주의란. 두 번째, 민주주의의 확산, 역사. 확산을 넣으셔도 되고 빼셔도 되고. 민주주의의 역사, 민주주의 확산의 역사. 세 번째로는 민주주의를 배우다 보면 민주주의 그 안에서 그 꽃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죠. 그렇지, 선거죠. 투표는 내 표를 던지는 거고요. 선거는 그 모든 과정을 일컫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거,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의 네 가지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 우리가 1학년 때 다 배웠어.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의 조각들만 남아있을 거야. 그래서 그것들 한번 살펴보면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한번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민주주의란 민주주의가 뭐야? 자유로운 것? 그럼 자유주의겠죠. 민주적인 것, 민주주의를 설명하면서 민주주의인 것이라고 설명하시면 안 되죠. 이게 뜻을 하나씩 보자. 민주, 주가 뭐야? 주인주, 민은 백성민, 국민. 즉 국민이 주인인 것을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할 때 민주주의의 반대말을 보시면, 여러분들 반대말을 보시면 그 뜻을 좀 더 보기가 쉽죠. 민주주의의 반대. 독재. 왕정. 공산주의만 안 나왔으면 완벽했는데. 혹시 누군가 속으로는 사회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사회주의도 나오시면 안 되죠.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 반대말 가르쳐 드렸잖아요. 사회주의 반대말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안다고. 요 위에 있는 나라 때문에 그렇잖아요. 북한 때문에. 그건 이해는 하지만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다. 그래서 경제체제, 정치체제 구분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뭐냐? 독재. 또 왕정. 군주제.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반대말로 보시면 돼요. 즉 국가의 주인이 개인이 될 수 있는 것. 독재의 지도자, 왕정의 왕, 군주제의 군주. 이런 사람들은 나라의 주인이 따로 있잖아. 하지만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야? 우리잖아, 우리. 이 나라의 주인 누구야? 나 말고 우리가 주인인 나라. 즉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는 정치 시스템을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민주주의의 역사는 얼마나 됐을까? 한 40년? 40년? 아테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맞습니다. 네. 자, 볼게요. 이따 칠판 누가 지울 거죠? 미안합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볼게요. 지금 여기가 현대라고 보면 민주주의의 시작은 저기 끝이겠죠. 여기 끝이야. 요 끝. 이 끝에는 누가 있을까?
그지? 고대 아테네가 있죠. 고대 아테네. 그러면 이 고대 아테네에서부터 현대까지 이 민주주의 역사는 쭉 점차적으로 발전해 왔겠죠. 너무 기계적으로 네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랬으면 내가 이걸 줄을 안 끄었겠죠. 아테네 뒤로 나오는 민주주의가 언제야? 한참 얼마나? 200년? 1차 세계대전 이후 너무 멀리 가셨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우리 다 배웠던 거잖아. 목을 자르는 기계들 나왔던 막 그지? 그 당시쯤 왕 내려와 너 못하면 막 피습해버리고 다 끄집어 내리고 그러잖아. 그지? 그쯤 언제냐? 17세기쯤. 17세기쯤 프랑스 혁명쯤 이때쯤이 다시 민주주의가 나와요. 그러면 고대 아테네는 기원 전이야. 약 2000년이 넘게 더 전이란 말이야. 그럼 이 사이 1000년이 넘는 이 기간은 민주주의는 어디 갔어? 그렇지, 실종됐어. 없어. 없다고요. 이 당시는 계속 왕정이라든가 또는 이제 독재라든지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굴러오다가 혁명이 일어난 혁명의 시기에서 민주주의가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다가 그 민주주의가 현대 와서 쭉 발전을 해오고 이 사이에 크게 발전할 때가 있죠. 야! 너만 군대 갔어? 나도 군대 갔어. 언제? 그지? 1차 세계대전 이후로 크게 변하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신가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민주주의의 역사. 민주주의 역사를 보고요. 일단 첫 번째 고대 아테네. 두 번째 근대. 세 번째 현대. 하고요. 첫 번째 시기는 언제일까? 시기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식성으로 기원전 약 5세기 정도. 근대는요 17세기 정도. 현대는요 너무 현대다. 19에서 20세기 정도. 19에서 20세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지역은 어딜까? 여기는 아테네. 다음 근대는 유럽이라고 할게요. 프랑스의 혁명의 기운이 퍼졌지만 프랑스에서만 혁명이 일어난 것은 아니니까요. 현대는요 어디가 이 민주주의를 주도했어? 미국과 유럽이라고 할게요. 유럽. 이렇게 지역이 확장이 되고 시간이 갈수록 지역이 확장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정치 참여 주체.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고대 아테네 다 배웠던 겁니다, 1학년 때. 누가 참여할 수 있어? 그렇죠, 성인 남성. 누구 안 되죠? 노예 안 돼요. 외국인도 안 됩니다. 방금 누가 여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여성은 이야기할 건덕지도 없죠, 지금. 왜? 내가 뭐라고 썼어? 남성이라고 썼으니까 성인 남성 중에서 예외 사례를 말하는 거잖아요. 노예 안 됩니다. 외국인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근대에는요? 성인 남성. 근데 모든 남성은 아니야. 아니야. 너 돈 많아? 재산에 따른 차별을 주죠. 돈 많은 남성들만 됩니다. 현대에 와서는요. 좀 기다려야죠. 성인 남성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이제 남성 거 뺏어버려. 모든
성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지. 이 표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냥 외우면 머리 잘 안 들어오잖아. 왜 성인 남성들에게만 이렇게 주었는지 맥락을 한번 살펴보자고. 고대 아테네 시대 때 왜 성인 남성들에게만 투표권을, 선거권을 주었을까? 여자는 일 안 해요? 어이, 오너라! 이럽니까? 자, 쉽게 생각해 봅시다. 그 때를 돌아가 보자. 아고라라고 불리우는 광장에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을 했죠. 네.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때 중요한 능력들이 뭐냐? 뭐 때려버려? 말할 수 있는 능력. 즉 수사학이라든지 논리학이라든지 쉽게 생각하면 말빨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소피스트. 이 당시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이 시대야. 알겠지? 직접 내가 말을 하고 웅변하고 이런 능력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근데 내가 말을 멋들어지겠어요? 정말 멋들어진 말을 하고 정말 맞는 말을 했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스파르타 이놈의 버르장머리 없는 놈을 우리가 응징해야 된다. 뭐 하자? 전쟁을 일어나자. 전쟁하자 하면서 사람들 막 선동해가지고 와 이제 전쟁이다 하면서 가는데 난 쓱 뒤로 빠져. 그럼 내가 이런 말할 권리가 또는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지. 즉 우리 조직에 우리 집단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큰 의사결정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또는 목숨 걸고 피를 흘릴 수 있는 자들에게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라는 거지. 이해되신가요? 그럼 외국인과 노예들은 당연히 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럼 여자들은 전쟁에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물론 일부 나간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체 능력상 전쟁에 나갔을 때 큰 도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일반적이니까. 이해되신가요? 왜 이 사람들에게만 줬는지 알겠어, 이제? 자, 그럼 넘어왔어, 이제 근대로. 한 방에 거의 2000년이 넘어왔어요. 2000년 후에는 왜 우리가 직접 나가서 칼 들고 싸울 것도 아닌데 왜 남성들에게만 줬을까? 일단 관리적으로 주었겠죠. 근데 왜 돈 가지고 구별을 했을까? 자, 쉽게 생각해보자, 쉽게. 자, 왕정이었을 때 이 나라는 누구 거지? 왕 거지. 그러면 이 땅은 다 누구 거지? 왕 거지. 여기서 나오는 거 다 누구 거지? 왕 거지. 그러니까 내 살림 내가 하는 개념으로 운영이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왕은 없어. 또는 국가의 법에 따라서 군주가 있다는데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민주주의 사회로 운영이 되는데 국가를 운영하려면 뭘 내야 돼? 세금을 내야지. 돈이 필요하죠. 이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은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세금을 적게 낸 사람들은 빠져 있어. 돈도 안 내는데. 이해돼? 부당해? 합리적이야? 부당해? 부당하다는 말이야. 합리적이단 말이야. 부당해? 부당해? 야, 너네는 이거 1분만 있으면 부당하다는 소리 안 나올 거야. 봐봐. 우리 오늘 저녁 같이 먹으러 갈 거야. 얼마 갖고 올래? 10만 원. 얼마? 뭐 누나세요? 얼마? 30만 원. 얼마? 4만 원? 얼마? 오, 이렇게 돈을 많이 냅니까? 얼마? 2만 원. 오우, 2만 원도 많네. 얼마? 7천 원. 7,000원. 오케이. 야, 그러면 괜찮다. 30만 원, 5만 원, 3만 원, 2만 원, 7천 원 니네 돈 갖고 오니까 나는 돈 안 갖고 가도 저녁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있잖아요. 돈 많은 누나 있잖아요. 30만 원 갖고 온다는. 자, 그러면 30만 원 낸 친구랑 나랑 발언권의 차이가 있어 없어? 내가 얘들아 오늘 삼겹살 먹자 이런 말하면 니네가 어떻게 쳐다볼 거야? 뭐야 낄낄 빠빠해. 눈치 챙겨. 30만 원 냈어. 삼겹살 먹자. 그래. 아까 부당하다면서요. 돈 많이 낸 사람이 목소리 큰 게 부당하면서요. 이 당시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도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지. 국가라는 개념은 다르잖아. 국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가치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폐지되고 뭐가 어디로 오는 거야 이제? 모든 남성들에게 투표권이 오는 거야. 이것도 우여곡절이 많았어.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모든 남성들에게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자들은 투표권이 없었어. 근데 뭘 계기로 이제 오는 게 거야? 그죠. 1차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이제 모든 성인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투쟁과 과정이 걸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점점 낮춰져요. 남자는 21세, 여자는 30세 이런 식으로 또 운영이 됐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모든 성인에게 가게 되고요. 여기서 몇몇 친구들은 질문을 해요. 선생님, 돈 많은 여자들은요, 이때? 충분히 의문이 들 수도 있어, 그렇지? 돈 많은 여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 돈 많은 여자. 그럼 돈 많은 여자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봐봐. 이 당시 편견을 갖지 말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여성은 남성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리와 그 입장이 대변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렸을 때는 누구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결혼하고 나서 누구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남편이 죽고 나서 나 혼자 살아남았을 때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리와 입장이 대변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된가요? 그래서 이제 남성들에게만 있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성인 남성에서 모든 성인으로, 물론 이 과정도 호락호락한 거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한 방에 이렇게 온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시면 일단 민주주의 역사까지는 보셨죠?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이제 독일에는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언제 생겼냐면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죠? 벌써 기억이 안 나신단 말이야? 독일에서 혁명이 일어나잖아. 혁명. 킬 항구에서 얘네들이 딱 보니까 야 이거 나 전쟁 나가면 이거 전투 나가면 100% 난 뭐 할 각이야? 죽을 각이 보이는데 나보고 자꾸 전투 나가라 그래. 나가 안 나가? 안 나가고 나보고 나가라고 한 애한테 덤비는 거지. 이게 이제 독일 혁명이고요. 혁명이라 붙었으니까 성공이야 실패야? 성공이지. 혁명이라 붙었으면 성공이야. 실패했으면 뭐라 붙어? 반란. 반란이냐 혁명군이냐 반란군이냐 한 끗 차이인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독일을 무너뜨리고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이제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걸 만드는데 여기서는 매우 선진적인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해요. 많이 도입을 합니다. 뭐 노동 관련된 법도 도입을 하고요. 이제 인권 관련된 선거와 관련된 법들도 많이 도입을 해요. 그래서 이 바이마르 헌법에 의해서 독일에서 보통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선거.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의문이 들겠지. 배웠었는데 뭔가가 있었었는데 보통 선거가 뭐였죠? 예, 봤죠. 이 손가락 꼼지락은 거려. 뭔가를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선거가 뭐였죠? 예, 얼굴 잘 가리시고요. 그래서 이 선거의 네 가지 원칙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보통 선거 이야기했던 것부터 가고요. 두 번째, 그렇죠, 비밀 선거. 세 번째, 보통 4개는 다 나오던데. 직선제는 대통령 직선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직접 선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간접. 중국 어떻게 직접 하고 간접도 하고 어떻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느낌이에요? 자, 직접 선거 말고 이제 평등 선거가 있죠. 이 4가지 원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1학년 때 배우셨어. 기억이 안 나실 뿐인 거지. 보통 선거는 뭐죠? 성별, 인종, 무엇도 따지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아무따 뭐만? 나이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오직 나이만 되면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게 보통 선거죠. 이해되십니까? 바이마르 헌법에서 보통 선거가 도입됐다 했죠? 그럼 그 당시 독일은 여성 참정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비밀 선거는요? 우리 다음 주 금요일 날 투표할 거잖아. 내가 누구 찍었는지 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직접 선거는요? 그지? 내가 직접 가서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야 너 누구 뭐 배달의 민족 뭐 시키는 것처럼 누구한테 너 이거 1번 찍고 와, 2번 찍고 와, 3번 찍고 와,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평등 선거는요?
그지? 한 사람당 한 표. 모두 다 동등한 표야. 아까 봤죠? 재산에 따른 제한. 우리 돈 많은 사람 누구? 이재용. 그래요. 이재용 씨는 돈을 많이 내니까 표를 15표 정도 주고, 이수아는 세금을 조금 내니까 0.03표 정도 주고. 이러면 안 된다고. 모두 다 동등하게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인간이라면 모두 다 한 표씩. 동등한 표.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근데 여기서 많이 조금 무시당하는 게 요거야, 요거. 직접 선거. 이거 직접 내용이랑 관련 없는데 여러분들 조금 직접 선거를 무시하더라고. 직접 선거가 왜 중요할까? 남한테 해달라고 하면. 그렇죠. 봐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나이가 되면 모두 다 투표를 할 거야? 혹시 투표할 거다 손? 내리세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우리나라 투표율은 최소 80% 이상은 나와야 돼. 근데 우리 내년에 총선하죠? 투표율 몇 프로 나온 줄 알아요? 70%는 대선도 잘 안 나와요. 40, 50% 정도밖에 안 나와. 투표율이. 그지? 너네들은 지금 이렇게 왜 투표를 안 하지? 물론 나도 계속 투표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거나 뭐 자기의 의견이 있거나 그냥 쉬는 날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들은 지금 벌써 다 100% 투표한다 했어. 근데 직접 선거가 아니라고 쳐보자. 누구 뽑고 싶은 후보가 있겠지. 꼭 참여할 거야? 꼭 참여할 거야? 근데 내가 10,000원 줄게. 네 표 나한테 팔아. 고민하고 있죠. 10,000원에. 얼마나 힘들게 가져온 참정권인데 내가 10만 원 줄게. 표 팔아. 나한테 10만 원 받고 표 팔 사람 손. 봐봐.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실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10만 원의 표를 다 팔아버렸어. 그럼 나는 돈만 좀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야? 국회의원도 되고 구청장도 되고 시장도 되고 대통령도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직접 선거. 내 다리가 부러져도 내 뭐가 없어도 다 가서 내가 직접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표를 살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거 이런 건 다 중요하다는데 직접 선거는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잖아. 어떤 일이 발생할 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원칙적으로는 후축에서 들어가는 것도 안 됩니다. 안에서 내가 누굴 찍어서 대신 찍어서 낼지도 모르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것이 선거의 4가지 원칙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성 참정권이 여기서는 제일 핵심입니다. 여성들에게도 참정권이 생겼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저번에 한번 알려드렸죠. 가볍게. 시험에는 안 나올 테지만 살다가 혹시라도 모를 퀴즈 대회에서 만나게 됐을 때 맞히시라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여성 참정권이 생긴 나라는? 독일 땡! 네덜란드 땡! 뉴질랜드. 나한테 삿대질만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뉴질랜드 정답입니다. 뉴질랜드가 가장 먼저 생겼고요. 그 뒤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생겼는데 여러분들 203페이지 밑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이제 1917년대부터 20년대 사이에 많은 나라들에게 투표권이 생깁니다. 즉 17년에 소련, 18년에 독일, 영국, 20년에 미국에서 여성 참정권이 생긴다라는 거지. 그 말은 즉슨 1차 세계대전 끝날 쯤부터 해가지고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확 생기게 된다. 즉 여성들의 참정권 운동도 세게 진행이 되고요. 여성들에게 실제로 참정권이 부여가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완전히 동등한 권리를 모두 다 가진 거는 아니다. 여성들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라는 거지. 이 당시 몇몇 나라에서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나이가 훨씬 더 많아야 참정권을 줘요. 30살 정도 돼야. 그게 낮추고 오면서 동등해지는 과정이 현대의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심플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주의가 뭔지 배웠고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하지만 민주주의 확산의 역사죠. 지역이 더 넓어지고 있고요. 대상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선거의 원칙 가볍게 배워봤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면 수업 끝!